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Starry, starry night,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swirling clouds in violet haze, reflect in Vincent's eyes of china blue, colors changing hue. Morning fields of amber grain, weathered faces lined in pain, are soothed beneath the artist's loving h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for they could not love you, but still your love was true. And when no hope was left inside on that starry, starry night, you took your life as lovers often do. But I could have told you, Vincent, this world was never meant for one as beautiful as you. Starry, starry night, portrait.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집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 프리데스크의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연 기자입니다.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가 조두순 출소 사흘째인 오늘 오후 5시까지 주민들의 불편 신고를 101건 접수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두순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탄원서까지 접수했다고요? 네. 조두순 때문에 안 그래도 불안한데 네. 찾아온 유튜버들이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건데요. 네. 뭐 보니까 밤을 새워가며 고성을 지르거나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민들이 이 일정 지역 같은 경우는 외부인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소식 본방에서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월요일 어떻게 출발하고 계십니까? 오늘 엄청 추웠어요. 그러니까요. 나오는데 날씨가. 막 뺨이 A더라고요. 네. 정말. 잠깐 제가 저녁에 나갔다 왔는데 계속 춥더라고요. 아침뿐만이 아니라. 내일 더 춥대요. 그래요. 네. 여러분 건강관리 또 추위 꽁꽁 싸매고 꼭 다니세요.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음악도 좋았다고 얘기하시네요. 많은 분들 칸막이를 언급해 주시네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계속 좀 사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저희도 대책을 마련한 건데 네. 저희 얼굴이 살짝 좀 안 보이긴 하는데 네. 약간 뿌해 보이면서 네. 좀 더 SD 그러니까요. 화질 때문에 어. 약간 효과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거 좋다는 말씀이시죠? 너무 자세히 보이는 예, 거구나. 예. 네. 부끄러움이 많으시네요. 성기자. 예. 네. 이사나님이 주말에 집콕했다고. 네,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전현수님이 안산 단원구에 사신다고 하네요. 걱정된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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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 네. 좀, 네. 자, 오늘도 강민승님 출석하셨고요.
편안한 저녁과 편안한 밤으로 뉴스 잘 보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고기는 사랑님이 그래도 칸막이 하는 게 보기 좋네요 하셨습니다. 아, 뭐 여러분들 좋으시면 저희는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답답해도 어쩔 수 없죠. 네. 자, 그럼 오늘 프리 초대석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프리 초대석에는 인권사회팀의 윤성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군사이팀 윤상문입니다. 네. 두 번째죠? 예, 두 번째 오. 주연입니다. 이번에도 어렵게 오셨어요. 아. 사실은 한 번 불발됐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 대한민국 약간 떠들썩하게 한 어떤 취재를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는데 네. 최근에 배달 음식 하면 딱 떠오르는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었잖아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단독치대를 딱 하셨는데 네.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주말 근무하러 이제 토요일에 나왔는데, 일요일에 나왔는데 이제 제보가 회사로 이제 제보가 들어오고, 네. 저희 회사 요즘 제보는 MBC 이렇게 타이틀 달고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네네. 그거 보시고 제보가 진짜 늘긴 한 것 같아요. 어. 제보가 왔고 이제 영상 다 있다. 음. 일단 연락을 달라. 오. 이렇게 와서 연락을 해서 영상을 받아 보니까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어요? 사실 좀 안 믿기긴 했죠. 왜냐면 보통 이제 바퀴벌레나 뭐 쥐는 진짜 처음 봤어요. 바퀴벌레 머리카락 뭐 이런 거 나왔다는 제보는 많이 그렇죠. 받았었는데. 벌레 이런 거는 좀 많이 제보가 예. 들어오는 편이긴 한데. 네, 그렇죠. 예전에 제가 그 무슨 프로틴 바에서 벌레 나왔다 이것도 제보받아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네네네. 그것도 되게 징그러웠는데요. 네. 꼴꼴 이물질 해가지고. 전문 기자. 전문 기자. 그러게요. 이물질 전문 기자 되겠는데요. 네. 네. 그래서 안 믿었는데 영상 보고 나니까 이거는 진짜 살아있더라고요. 어. 네. 네. 아, 그 영상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테지만 또 한번 죄송하지만 좀 보고 오시겠습니다. 혹시 좀 불편하신 분들은 잠깐만 참아주십시오. 네. 서울 시내의 한 사무실 안. 제대로 먹지 않은 음식들이 탁자 위에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야근 중 발생한 사건으로 난장판이 된 직후의 모습입니다. 흰색 플라스틱 용기 안 족발 반찬으로 온 부추 무침 사이로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있는 살아있는 쥐였습니다. 여기 앞에 있잖아요. 봤어요? 보이세요, 선배님? 지난달 25일 밤 10시쯤 제보자는 다른 직원 7명과 함께 야근을 하다 야식을 주문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배달을 해서 먹었던 전국적으로 매장이 있는 족발집이었습니다. 이제 배달이 왔고 아주 맛있게 먹고 있었죠. 부추 비비려고 그 후배가 부추무침을 뒤집었는데 생쥐 한 마리가 나왔어요. 문제의 플라스틱 용기는 비닐로 밀봉된 채 배달됐습니다. 배달 과정에서 쥐가 들어갈 가능성은 별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화면을 봐도 너무 약간 아찔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게다가 네. 보니까 그러니까 먹고 있다가 발견한 거네요. 그러니까 맛있게 네. 먹고 있다가. 네. 그러니까 이게 네. 그 부추무침을 드셨는지까지는 제가 참아. 못 물어보고. 참아. 근데 어쨌든 말씀하시기로는 야식으로 막 족발 먹고 하다가 이제 부추무침도 먹으려고 봤는데 이제 쥐가 나왔더라. 네. 아니, 네. 뭐 네. 먹기 전에 발견을 했으면 조금 나았을 것 같은데 네. 먹다가 또 그걸 보니까 얼마나 또 진짜 놀라셨겠어요. 호밀상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쵸. 윤상문 기자가 직접 그 문제 족발집을 찾아가셨잖아요. 네. 어떤 상황이던가요? 그 이제 저희도 어쨌든 사실 확인 뭐 8명이서 그렇게 일이 있었으니까 자작극일 가능성은 사실 조금 낮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뭐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밀봉된 상태에서 네. 뜯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하니까 뭐 네. 배달원이 넣었을 음. 그런 거 자체도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이제 바로 식당을 갔는데 사장님은 처음에 인정을 하셨어요. 이제 자기가 책임을 다 지겠다. 네. 근데 이제 억울하다 사실은. 왜냐면 자기도 CCTV 계속 돌려봤는데 이게 들어가는 게 안 보인다. 그리고 뭐 그 주방도 공개를 하셨는데 그게 홀 옆에 있는 조리 공간에 부추무침이 있었고 이걸 저는 가기 전에 생각할 때는 막 이만큼 쌓아놓고 거기에서 들어갔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묻혀서 포장을 하셨던 걸 그래요? 제가 CCTV로 봤거든요. CCTV를 다 돌려봤군요. 네. 네네. 그래서 이게 진짜 좀 억울한 상황인가? 이게 저도 이제 거기서 직접 이게 자칫하면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렇죠. 보도니까. 네네. 사실 확인은 확실하게 해야 되죠. 네, 이제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이렇게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갑자기 뭔가가
이제 지나갔죠 제 앞으로. 그 현장에서. 네, 그래요? 이제 어. 그 부추무침 이렇게 손으로 짚고 뭐 집게로 하는데 이게 모를 수가 있냐 뭐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누가 이제 문 열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 순간에 타타타닥 소리가 나가지고 네. 제가 여기 이거 뭐야? 있구나. 예. 예. 그래서 이거 방금 뭐 지나갔는데 하니까 이제 놀라셔가지고 그림자 아니야? 뭐 그림자인가? 아 놀랐잖아요. 막 이러는데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쥐가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문제가 있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도 조금 마음 좀 진정시키시고 다시 이제 상황 설명을 좀 다시 해주셨죠. 근데 사실은 제가 피해자분들이면 사실 너무 놀라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 물론 그때그때 묻혀서 나갔다고는 하지만 네. 또 다른 분이 드셨을 수도 있는 그쵸. 거고, 이걸 네. 몰랐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좀 이거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후속 보도도 했었잖아요, 사실. 네, 그쵸. 보고 영상을 일단 보고 또 얘기를 해볼까요? 네. 문제의 족발집에 취재진이 찾아가 종업원과 얘기를 나누던 중에도 조리 공간에서 쥐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쥐 있네. 쥐 있네. 봤어요. 쥐 있어요. 여기 안에 있어요. 하지만 도대체 살아있는 쥐가 부추무침에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건지는 오리무중. 구청 측이 밝혀낸 건 쥐의 나이 정도뿐입니다. 정말 쥐가 있는지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했는데 따로 쥐 배설물이라든지 유입 경로라든지 이런 걸 저희는 확인할 수 없었고 취재진도 확인했던 CCTV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CCTV는 보셨어요? 그건 아직 확인을 못했고 현장에서 확인은 안 하고 이제 위생 점검 쪽으로 저희가 또 부추를 양념에 버무리는 과정이 아니라 원재료인 부추 봉지 속에 있었다면 더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에 노출된 것인데도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쥐가 있던 걸로 추정되는 그 부추무침이 다른 집에도 배달됐는지 뭐 그런 부분은 혹시 확인이 됐을까요? 내려진 조치는 과태료 50만 원과 시정 명령이 전부입니다. 아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구청은 왜 조사를 이렇게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대충 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까? 그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냥 딱 법에 맞춰서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나중에 행정처분 어떻게 하는지 그 시행 규칙을 봤는데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이물이 혼입된 경우, 1차 적발에서는 시정명령. 네. 그 다음에 뭐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 원. 그거에만 맞춰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물이 혼입됐다, 업주가 인정을 했으니까 오케이, 시정명령. 당연히 쥐가 나왔으니까 더러웠겠지 해서 과태료 이렇게 간 거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나왔든지 간에 상관없이 네. 이물이 나오면 네. 그냥 시정명령, 그쵸. 그냥 과태료 50이 끝인 거예요? 네. 1차에서.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저만 해도 갔을 때 이게 진짜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라는 마음으로 갔으면 그렇죠. CCTV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갔는지 최대한 좀 알아보려고 했을 텐데. 우리가 조사라고 하면 약간 그런 생각을 예. 갖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유입이 그쵸. 됐고 또 누가 추가 피해는 없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거군요. CCTV는 아예 안 봤고요. 네네. 그냥 확인한 거는 쥐의 뭐 분변, 쥐구멍 있는지 이 정도만 봤는데 이것도 법에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쥐의 분변이 있으면 과태료가 나간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것만 그냥 형식적으로 조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쥐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는 구청 조사에서도 결국은 밝혀지지 못한 거잖아요. 네, 밝혀지지 않았죠. 그 뒤늦게 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어떤 내용이었어요? 저희 이제 보도하고 워낙 이 이슈가 되니까 식약처에서 직접 나섰어요. 네. 이제 법에 보면은 식약처가 결국에는 최종 책임을 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가 직접 조사를 안 해요. 왜냐면 피해가 어쨌든 그 지역에만 국한되니까.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네. 일단 조사를 하는 거군요. 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직접 나서서 조사를 했고 네. 밤 9시에 도착해서 아침 6시까지 현장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뭐 창틀, 천장, 뭐 배관 다 확인해 보니까 쥐의 분변이 한 80개 넘게 나왔다고 하고 네, 스티로폼 뭐 갉아먹은 흔적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확인을 하고 이제 쥐가 사는 정황이 있다. 그래서 정식으로 식약처에서 직접 수사도 할 수 있거든요. 네. 수사 의뢰해가지고 수사부서에서 나와서 또 CCTV 영상 받아가가지고 주말 동안 그거를
8분의 1배속으로 해서 4명이서 돌려봤다고 하더라고요. 오, 꽤 워낙 철저하게 이제 네. 이게 사실 보도가 되고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공분을 네, 하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조사를 한 거죠.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사실은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결정으로 확인한 게 그 CCTV 상으로 쥐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대요. 그리고 결국은 그 장면이 포착이 됐군요. 네, 그게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제가 본 거는 33분부터 40분까지였거든요. 이게 뭐냐 부추 묻히고 포장할 때까지. 예. 네네네. 근데 묻히기 전에 빈 반찬통에 이미 네, 떨어져 있었던 그렇군요. 네. 근데 그게 진짜 요만해요. 네. 아, 네. 자세합니다. 네, 네. 근데 이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러면은 뭐 후속 대책이 나오나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네, 이제 일단은 사실 사장님은 어떻게 보면은 잘못도 있지만 또 이게 사실은 되게 큰 피해를 또 입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보수공사를 전면적으로 시작을 했고, 네, 제도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쥐가 나오든 바퀴벌레가 나오든 머리카락이 나오든 다 똑같이 했었거든요. 법으로는. 아. 근데 이제 그게 바뀌었어요. 어떤 식으로요? 이제 쥐나 뭐 칼날, 못 같은 위험한 물질이 나오면 앞으로는 식약처에서 직접 다 조사하겠다. 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시정명령하고 끝났었는데 1차 적발에서는 이제 처음부터 영업정지 5일, 그다음에 뭐 계속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네, 그렇게 이제. 그럼 이런 쥐를 막을 근본적인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아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방역업체 유명 방역업체에 물어봤어요. 네. S모 네, S모 방역업체. C라 그래야 되나요? C, 네, C모 방역업체에 방역업체, 네. 물어봤는데 이제 뭐 전문적인 얘기는 어차피 제가 못 알아듣고 네. 기본적으로 쥐가 들어오는 거는 결국 먹이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음식점 같은 네. 경우는 좀 주의를 그쵸. 철저히 해야겠네요. 네. 근데. 일단 음식물이 노출 안 되게 하고 부스러기 같은 거 청소 잘하고 기본이고 되게 충격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볼펜 구멍 크기만한 구멍만 있어도 쥐가 들어올 수 있대요. 아, 그래요? 볼펜 구멍이요? 네. 오, 비집고 들어오는 건가? 아니, 벌레도 아니고? 네, 이게 머리를 넣어가지고 갈가 먹어서 구멍이 커져서 이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갈가서 구멍을 키워서 네. 볼펜 구멍만 있어도요? 네. 오. 그리고 이제 유리문 같은 거 밑에 좀 틈 있잖아요. 네네. 거길로도 이제 들어올 수 있고 음. 하수구로도 나오니까 하수구에는 이제 철망 같은 거 다 설치해야 되고 아. 그런 이제 팁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보시는 분들이 이게 본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이 당할 수가 있고 또 뭐 식당 사장님들도 깨끗하게 뭐 치운다고 해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윤상민 기자 같은 경우는 이번 거 취재하면서 좀 느낀 점이 있거나 좀 어떻게 지금 사실 제도 개선까지 이루어지게 이렇게 딱 연결해서 네. 후속 보도를 한 건데 좀 보람을 느끼셨나요? 어떤가요? 네, 일단은 처음에 이게 단순 사건성, 화제성 보도로 끝나면 그냥 손가락질만 하고 그 업체 피해만 보고 끝나면 좀 마음이 이렇게 불편할 것 같았는데 어쨌든 이게 제도적인 문제점에서 시작된 거기도 하니까 그런 게 바뀌는 거 보면서 보람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제보를 맞아요. 통해서 이렇게 딱 제도 개선까지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보는 MBC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걸 제보해 주셔야 저희가 또 이런 걸 취재하면서 네. 또 이걸 발굴해서 또 보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물질 전문 기자. 네. 앞으로 제보가 많이 이물질 나오면 꼭 윤상문 기자에게 여러분 제보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해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네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큐시트 산책의 노재필 기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 5981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맞다. 오늘 오시면 생일 축하해드린다고 그랬는데 맞아, 오프닝 때 맞아. 못 아까. 빼가지고 생일 축하 못 드렸어요. 생일 아까 축하. 오셨다고만 하더라고요. 네. 생일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네. 보셨어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어. 오늘의 신청곡은 강민성 님이 지난 금요일에 신청해 주신 빈센트. 그러니까요. 네, 제가 사실은 오늘 뭐 원래는 러브스토리 OST를 하려고 하다가 눈이 다 녹았어요. 우리가 녹아가지고 아. 해가 쨍쨍해서 네. 자, 신청곡을 뭐 좀 적어주세요. 네, 올려주시면 예. 네. 마중물님이 신청하셨어요. You Raise Me Up.
이 노래도 좋죠. 이분 아까 법 내려온다 신청하신 분인데 너무 맞네.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네. 뭐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가 그 100만 명 돌파했잖아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이벤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음. 일주일 동안 할 건데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는데 그 저희 간판 뉴스 프로그램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그다음에 뉴스 외전을 가지고 4행시, 5행시를 지어주시면 저희가 100분을 선정해서 29분께는 환불안정대 잠옷을 드릴 거예요. 아, 그 리미티드 버전. 네, 그게 이제 그 에미넴의 Lose Yourself도 같이 적어주시고 부활의 론니나이 나왔어요. 에미넴. 론디나 아무튼 근데 그게 이제 한정판이어가지고 이벤트를 저희가 기획할 때 그 회사에 있는 기념품 샵에 전화했더니 딱 29개 남아있더라고요. 아, 별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 그 남아있는 29장을 다. 다 샀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당첨되셔도 사이즈를 저희가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없고 그냥 뭐 저처럼 이제 엑스라지인데 스몰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스몰 받으신 거는 이제 스몰 체격의 뭐 친구분이나 뭐 가족분한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그 커뮤니티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이 응모를 안 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가서 이렇게 달아주시면 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아니, 100분을 뽑는다니까. 이게 참여만 해도 사실은 그렇죠. 가능성이 있어요. 71분은 그 에코백을 드릴 거예요. 아. 에코백. 그래서 요즘 뭐 여성 뭐 에코백 많이 쓰시잖아요. 저도 많이 써요. 네. 그 만약에 당첨되면 고를 수가 있나요? 못 골라요. 아, 못 골라요? 랜덤입니까? 그냥 그런 드- 거 없어요, 여기는. 그냥 드리는 대로 아. 저기 그 받으시는 거고요. 이름표를 또 바꿔야 되네. 네네. 명패 바꾸라고. 네네네. 이거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민감하신데. 자, 네. 어디서 참여하냐고 크리스탈님이 물어보시는데요. 유튜브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유튜브 커뮤니티. 커뮤니티에 보면은 댓글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4행시, 뭐 5행시를. 그래서 저희가 뭐 좋아요가 많이 눌린 것들, 그다음에 저희가 보기에 이렇게 좋은 것들 선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주면 받아가라, 주는 대로 받아라 이런 태도라고. 아니 근데 진짜 사이즈를 선택을 하고 싶은데 이게 한정판이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네. 어쩔 수가 없었고. 아무튼 연말인데 만약 안 맞으면 다른 분들한테 선물로 하시죠. 네. 그렇죠. 네. 노재필 기자 팬들을 위해서 노재필 기자가 한번 입고 보내는 건 어떻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 혹시 뭐 뉴스 프리데스크 이걸로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아, 저희 뉴스 프리데스크는 후보에 없어요. 아, 그러네요. 노재필, 성지영, 뭐 김민호 여기서 삼행시 지르신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니까. 예.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선정하는데 굉장히 큰 권한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뉴스외전 이렇게 세 가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참여해 주세요. 네. 자, 네. 오늘의 첫 소식은요. 자, 첫 소식 너무 서설이 길었네요. 1분밖에 네. 안 남았네. 아, 오늘부터 이제 코로나 검사가 시작됐잖아요. 아,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줄이 엄청 길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150곳이 수도권에 생겼는데 오늘 첫날부터 이렇게 굉장히 긴 줄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수도권이 사실 오늘은 뭐 718명이 나오긴 했는데 네. 주말에 검사 건수가 좀 줄어서 그런 거죠, 보통. 그렇죠. 자막 넘겨주세요. 네. 오늘이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어제가 한 22,000명 정도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지난 금요일에 비해서 16,000명이 줄어든 거라서 많이 줄었나요? 네, 그래서 검사 검사 건수 자체가. 네. 그래서 오늘은 6시 기준으로 582명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55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자정까지 카운트를 하면 아마 훨씬 많아질 수가 있어요. 오늘 뭐 정은경 본부장은 앞으로 이제 950명에서 1,200명 사이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어떤 근거로 얘기했냐면 재생산 지수가 1.28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네. 그래서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앞으로 확진자가 나올 것 같다는 건데 약간 특이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그 확진자들은 이게 뭐야 집단 감염보다는 가족 확진자를 접촉한. 그렇죠. 가족이나 그다음에 뭐 친구, 뭐 직장 동료 이런 관계에서 이렇게 전파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고민 중인 거는 뭐냐면
3단계로 올렸을 때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어떤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단계로 올리게 되면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아시겠지만 이제 3단계로 올리게 되면 50만 개 정도의 업소들이 문을 닫아야 돼요. 네. 그렇죠. 닫아야 되는데 경제적인 타격은 심각한데 이렇게 가족들 뭐 친구 사이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면 1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타격은 큰데 우려가 있는 효과는 미비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거 부분에서 좀 우려가 있군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고민 중인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라고 합니다. 네네. 자, 이 와중에 부흥회라는 또 뉴스가 있는데 네네. 이거는 뭐냐면은 강서구에 성석교회라는 데가 있대요. 네네. 여기가 이제 첫 확진자가 나오고 일주일 만에 158명이나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모임 금지 기간에 부흥회를 몇 차례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회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다음에 노래도 뭐 하지 않습니까? 노래도 하고 하죠. 네. 뭐 이런 건데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겨울철에 또 환기를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춥고 또 미세먼지도 있고 하니까 환기 좀 잘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하루에 2번은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2번이 아니고 2시간마다 한 번씩. 2시간에 한 번씩. 네, 한 번씩 꼭 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공기를 자꾸 갈아줘야 이제 네. 감염 위험이 줄어들겠죠. 건조하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차고 건조한 날씨에는 에어로졸이 한 4.5m까지 날아간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좀 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네네. 자, 요새 또 안에 있는 거 답답하니까 차박이나 캠핑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죠. 겨울에도. 그렇죠. 네. 차박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네. 55살의 동창생 4명이 45인승 버스를 개조한 캠핑버스에서 주무시다가 가스 아마 중독이 되신 것 같아요. 한 분이 숨지고 3명이 이제 병원 치료 받고 계신데 그럼 차에 어떻게 가스가 이렇게 들어온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동으로 히터를 켰을 거라고 추정이 추우니까, 돼요. 추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일산화탄소가 이제 유입이 되면서 이제 그런 거 아니냐. 동창들끼리 좋은 네. 뜻에서 같이 그러니까요. 여행을 가셨을 텐데 너무 안타깝네요. 네. 동두천에서도 캠핑을 하던 20대 남녀가 이제 뭐 숨지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아무튼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가급적 가실 경우에는 휴대용 가스 경보기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놓고 뭐 하다 보면 혹시라도 그래야겠네요. 있으면. 네, 왜냐면 이게 이제 냄새도 안 나고 하니까 그렇죠.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스가 차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경보 울리면 그때 이제 환기시키고 뭐 하면서 대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서울 한복판의 사냥 미스터리라는 건데 사냥이요? 서울에요? 저도 약간 이게 영상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부러 안 보여드렸어요. 그냥 데스크에서 보시라고. 네. 인왕산 근처에서 사냥이 나타났대요. 2주 전에. 오. 근데 사냥이 전국에 800마리 정도 있는데 800마리밖에 없는데 서울에 인왕산에 원래 백두대간 이런 데 살잖아요. 그렇죠. 뭐 강원도, 네네, 양구 네. 이런 데 사는 건데 심지어 천연기념물 아닙니까 사냥? 천연기념물 멸종 위기종이죠. 근데 이게 마을버스 지나갈 때 이렇게 확 나타났다는데 진짜요? 이거 어디서 왔느냐. 과연. 네. 근데 아직 있습니다. 도망갔어요, 사실은. 뭐 놀랐겠죠. 네, 도망갔는데 아무튼 뭐 북악산 길을 개방해서 이렇게 양구에서 오는 길을 터준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그래요? 알 수는 없어요. 만나서 옛날에 반달곰 방사했더니 아, 막 기억나요. 저기 여기서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활동적인 애가 한 명 있었잖아요. 지리산에 가면 반달곰 만날 수 있죠. 그래요? 지리산에 풀어놨잖아요. 그렇긴 한데 네. 자, 그다음에 한밤중에 울리는 구령소리라는 아이템인데 네네. 이건 뭐냐면 제보는 MBC 저희 윤상무 기자가 생쥐 보도했던 그 코너에서 오늘 할 건데요. 네. 밤마다 비밀 수업을 하는 태권도장이 있다고 그래요. 인천에. 요새 다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허가를 해준 거래요. 그래요? 어떻게 이걸 허가를 받죠? 어떻게 허가해 준 거냐면 고3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내 체육을 허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입시용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렇게 허가받고 이제 고3이 아닌 애들이 가서 태권도를 한 거고. 꼼수였네요. 그게. 자, 오늘 가장 안타까운 소식이죠. 이거 뭐 기사 보신 분들 많을 텐데 네네. 엄마는 고독사 발달장애 아들은 노숙인데 이게 사실은 서초구에 있는 방배동 다세대 주택에 그래서 60대 여성이 한 7개월 만에 시신이 이제 부패된 채 발견이 됐어요. 네네.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이제 발달장애 아들을 돌보며 살다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아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다가 전기도 끊어지고 하니까 나와서 노숙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연락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하니까. 그래서 민간 복지사한테 그 사실이 알려져가지고 이제 확인이 된 건데 네.
사실 뭐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이런 사각지대가 되게 많다라는 거 좀 네. 가슴 아픈 뉴스였습니다. 네, 본방에서 자세히 확인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자 100만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커뮤니티 가서 여러분 사행시, 오행시 지어주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